지금은 23년 5월 1일 새벽 1시 24분이고요. 저는 이따 오후에 동아대병원에 1차 항암 치료를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항암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제가 아직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무덤덤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어났어? 뺐어? 코에? 한 1년 정도 전부터 왼쪽 가슴에 몽울이 잡혔어요. 근데 그쯤에서 제가 한 달에 생리를 2번 정도씩 했거든요. 좀 아팠어요. 아팠는데 생리를 2번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지난달 4월 6일날 씻고 나왔는데 가슴이 찌그러졌다고 해야 되나? 가슴 모양이 좀 이상하고 만졌는데 엄청 딱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안 그래도 신랑이 한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몽을 잡히고 좀 아프다고 했을 때부터 가봐라 했는데 나는 그냥 내 혼자 생각에 설마 생일 2번 하니까 그런가 보지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자기가 막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잘한다고 하는 병원을 알아봤어요. 봐서 당일 예약은 안 된다고 가서 대기를 해보자고 대기해서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 42살이니까 작년에부터 유방암 검사가 무료로 하는 게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그 작년에 안 받았는데 올해로 넘겨질 수 있냐 물어봤더니 가능하대요. 병원이 어디냐고 건강검진이 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니 거기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을 받고 초음파를 또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네, 초음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혹이 그냥 양성 혹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 동그랗게 매끈한 동그라미가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되게 모양이 울퉁불퉁해서 모양이 안 예쁘다고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3군데 하고 왼쪽은 좀 엄청 한 6군데? 8군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취가 안 돼가지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됐어요. 마취를 했는데 덜 돼가지고 와 진짜 가슴이 떨어져 나갈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날 갔다 와서 가슴이 너무 얼얼한 거예요. 신랑이 막 장난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너무 아프다 했더니 뭘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조직검사 하자 그래서 조직검사 했다. 오른쪽 왼쪽 하고 겨드랑이 했다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딱 변하면서 겨드랑이도 했냐고. 겨드랑이 했는데 왜 그랬더니 아니다 입이 보살이다 그러면서 말을 딱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가 13일날 나왔어요. 13일날 나왔는데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유방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하다가 쭉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간호사가 이제 어디서 치료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니 부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암?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냥 기분이 멍했어요. 멍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근데 신랑이 이제 자기가 듣기로는 급해 보이니까 그냥 여기서 하겠다,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치료하겠다 그랬는데 의사가 다시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3기 정도 돼 보이는데, 이게 처음에 항암을 해서 4번이나 8번을 해서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수순일 것 같다고. 근데 개인 병원은 항암을 할 수 있는 약이 좀 정해져 있대요. 근데 대학병원은 엄청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산병원에 있다 왔는데, 아산병원에서 되게 오래 있다 오신 의사 선생님이 동아대 병원에 있다, 거기를 가보는 게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내일 당장 예약을 해서 가봐라, 자기가 그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해 놓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심각한 그거를 못 느꼈어요. 내가 얼마큼 심각하고 뭐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14일날 동아대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막 이것저것 서류를 되게 많이 막 준비해 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랴부랴 뛰고, 뭐 아침에 이제 뭐 저는 아침 8시 반에 오라 그래가지고 바로 집에서 동아대병원을 가고, 신랑은 뭐지? 세포 아무튼 그거를 세포 조직 아무튼 그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13일날 제가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13일날 결과를 받았으니까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일날 이제 병원에서 급하다고 전화를 했더니, 14일날 아침 9시에 문 여니까 그때까지 찾으러 와라 해가지고 14일날 이제 아침 9시에 가서 찾아서 와서 이제 병원에 갖다 줬죠. 주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교수님을 보는데, 이제 둘째 계획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첫째 우리 민준이 낳고 나서 생각이 없었는데, 민준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동생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니까 동생 갖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서, 그 엄마가 아빠랑 더 많이 사랑해서 동생을 꼭 만들어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초에 2월인가에 유산을 한번 했어요. 유산하고 그 뒤부터 계속 난임 클리닉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와중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 중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계획 중에 있으시면 뭐 난자를 냉동을 하시든지 이렇게 좀 상의를 해보고 하고, 일단 검사 결과 상으로는 3기가 맞아 보인다.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펫CT인가 이렇게 전체를 찍는 CT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걸 해봐야 어디로 전이 됐는지도 알고, 왜냐면 겨드랑이 조직 검사를 했다는 게 그게 이제 유방에서 겨드랑이로 전이가 됐다는 거더라고요. 겨드랑이에서도 이제 악성이 나와가지고 전이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사진을 찍어봐야 이제 보통 가슴에서 겨드랑이 그다음에 뭐 폐 이런 데로 이제 전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 번 이제 전체 사진을 찍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외래로 하면 지금 5월까지 풀로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편법이긴 한데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라. 그래서 16일날 일요일날 입원을 해서 이제 17일날 퇴원하는 걸로 해서 하루 동안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받고 왔는데 여기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쓰더니 막 트름이 이렇게 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키는 트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엄청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위에도 전이가 됐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일단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생각을 하다가 그날 14일날 갔을 때 난자를 냉동해라 이 말이 딱 떠오른 거여가지고 19일날 제가 다니던 난임병원에 갔는데 이래해서 제가 유방암 3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관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원장님이 그래서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24일날 나온다 그랬더니 그 결과에 따라서 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더 커지는 암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암 종류인지 알아야 자기네들이 이제 시험관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배아, 난자에서 나오는 배아를 냉동을 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배아를 추출해서 냉동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24일날 결과를 알고 다시 와야 되네요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너무 눈물이 막 길에서 막 엄청 막 펑펑 애기같이 울었어요. 신랑한테 전화를 했는데 가차없이 둘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해서 나 민준이랑 약속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치고 그냥 길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아예 애처럼 막 울면서, 그러고 막 그런 소리 할까 막 끊어 그러고 끊고 이제 집에 와서 19일, 20일, 21, 22, 23, 24, 5일을 이제 지내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니 나 지금 내가 걸린 병이 지금 막 내가 막 지금 당장 아프고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닌 거라서
그냥 막 가슴 두근두근해서 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종류의 암일까 막 이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입사를 검사 결과를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전이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남편이랑 그날 이제 24일 날 검사 결과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안 된다, 아니다, 막 나는 된다, 막 이렇게 슬링을 하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단 27일 날 핵의학과로 일단 항암을 해야 되니까 항암은 핵의학과에서 한대요. 핵의학과 거기서 한대요. 그래서 27일 날 예약을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그동안 생각을 해보고 이제 거기서 일단 바로 항암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거기로 이제 진료를 가봐라 하고 24일 날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분명히 치료 끝나면 폐경이 될 거다. 왜냐면 여성 호르몬을 억제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 난자 억제 수술 억제를 시켜주는 그 약이 있대요. 근데 그건 비보험이래요. 그래서 지금 냉동을 시켜놓고 그 주사를 맞으면서 해보든 아니면 지금 냉동을 시켜놓고 그냥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24일 날 와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날 밤을 거의 다 새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 몸이 우선인 건 알겠더라고요. 내 몸이 우선인 건 알겠는데 빈진이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킨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 신랑은 이제 시험관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니 둘째는 없다고 생각해라 했으니까 근데 이제 24일날 날을 세고 25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애 등원시키고 신랑한테 문자를 했죠. 내가 밤새도록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은 왜 가망 100% 확신이 안 되는 거에 몇백을 쏟으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그것보다는 네 몸이 우선이니까 둘째는 없다고 생각을 해라 이거였는데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배아를 냉동을 해서 한 번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5일날 문자를 딱 통보 문자를 보냈죠. 통보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민준이랑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지금 배아를 냉동시키면 자기 말대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그 난자 억제시켜주는 그 약을 맞고 내가 다 완치가 됐을 때 생리를 하면 그때 이제 냉동을 해서 도전을 해보자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냥 대답도 필요 없고 통보하고 전화가 오길래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27일 날 핵의학과를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뭐 둘째 얘기 묻더라고. 그래서 그 난소 억제해주는 그거를 맞아보겠다. 그거를
맞고 바로 항암을 들어가도 되냐, 뭐 기간을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그건 상관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주사를 맞았어요. 맞고 왔는데 그래서 5월 이제 맞고 그날 그 이제 선생님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빠를수록 좋으니까 항암을 하면 한 3일 보통 힘들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단 3일은 계속 구토 증상이 일어날 거다. 물론 이제 구토를 안 하게끔 해주는 주사도 맞춰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할 것 같다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항암이니까 입원을 해서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원 수속을 받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근로자의 날이니까 그날 입원 수속을 하고 5월 2일 날 이제 혈관이 뭐 약한 사람은 뭐 카페터? 뭐 아무튼 그걸 잡아야 된대요. 자세한 건 이제 다시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과에서 잡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5월 2일 날 외과에서 이제 잡아주라고 연락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전화하는 걸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들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이제 다시 뭐라 그래야 되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27일부터 열이 나는 거예요. 26일부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일날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신랑이 같이 못 간다고 혼자 가라고 연락을 했었는데 그 전날부터 열이 나니까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민준이 열이 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너 병원 가라고 자기가 데리고 병원 가겠다고 해서 데리고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안 갔으니까 이제 신랑이 하는 것만 말하는 것만 들었는데 편도가 부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받아왔는데 27일 날 열이 나서 그날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28일 날 아침에 또 열이 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을 먹이니까 좀 괜찮아져서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선생님한테 열 났는지 좀 지켜봐주라고 했던데 28일 날 보내고 29일 날 또 열이 나는 거예요. 또 해열제 먹였는데 30날 어제 또 아침부터 열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인데 1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12시 정도에 자가지고 아들이 좀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11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였는데 이렇게 턱을 받친데 얼굴이 또 뜨거운 거라고 얼른 이제 병 검색을 해가지고 막 지금 하는 소아과 막 찾아봤는데 있는데 12시 그때가 12시 정도였는데 12시 20분까지 와야 된대요. 그래서 밥 먹이다 말고 옷 입자고 이제 신랑 자는 방에 가서 얼른 일어나 민준이 열 난다고 병원 가야 된다고. 근데 신랑이 그냥 해열제 먹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지금 며칠째 열이 나는데 애가 약을 바꾸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어쩌고 하다 보니까 10분 정도 됐어요. 10분 안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다시 전화해서 제가 30분까지 꼭 갈게요 했더니 30분까지 꼭 오셔야 된다고 갔는데 이제 열이 안 잡힌 게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수액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병원이 1시까지 나타나니까 끝나가지고 맞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약만 좀 이제 항생제까지 좀 넣어가지고 약을 좀 바꿨는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내일 입원해야 되는데 이제 며칠 동안 제 친정 엄마가 와서 이제 애 등원 시켜주기로 했거든요. 또 그거 갖고 또 신랑이랑 좀 한바탕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등원이랑 하원 시킬 때니까 장모님 너 이렇게 간호만 하다가 가시라고 해라 했는데 나는 마음에 안 놓이잖아요. 엄마 오라고 했는데 엄마는 또 당연히 민준이를 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했죠. 그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긴 한데 아무튼 뭐 내일 항암 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올릴게요. 못생기게 나오지. 우리 아들 위해서 꿋꿋하게 견뎌보겠습니다. 안녕.